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쌤사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 다룰 영상은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지난 10월 달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영상을 이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추가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만 좀 뽑아서 법인에 관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022년도 12월 23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작년 9월 1일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수정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거예요. 최고 세율이 25%의 구간에서 22%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10% 특례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특례 적용을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이제 삭제가 되고요. 일단은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9%고요.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9%에 해당을 합니다. 20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겠죠. 21%, 24%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으로서 1%포인트씩 인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적용 세율을 적용하겠다 내용이 주요 골자였었는데 이에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1%포인트씩 인하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시작되었습니다. 법인세분 붙어서는 2억 원까지는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국내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법인의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법인이 배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배당을 주는 회사에서 법인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재원 이후의 금액으로 배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배당소득세, 법인세를 결국엔 또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입금 불산임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개정안으로는 예전에는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던 거를 통합을 해서 50% 이상의 지분율인 경우에는 100%의 입금 불산입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요. 30%, 50%, 3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결국에는 50% 이상에 대해서는 100% 그대로 가고 20% 이상에서 50% 미만까지는 80% 조금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 미만에 대해서는 30%로 하겠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바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국내 자회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 법인과 지주회사를 나눠서 각기 다른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했는데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형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정부 개정안이 나왔다라고 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율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 확정되었고 특례로서 20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했던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보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다소 좀 축소된 부분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상향을 하겠다. 기존에 10년 이상 20년 경우에는 200억에서 400억, 그 이상 20년에서 30년 경우에는 300억에서 600억, 거의 이제 더블링이 되는 거죠. 500억에서 1000억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300억,
400억, 600억 그 사이 값에 있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200억, 400억 구간에서는 300억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이지만은 그 이상 300에서 600억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든지 그 500억 기준에서는 600억으로 다소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리 앞서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장표에 나왔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드리자면은 고용 유지되는 부분이라든지 자산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세법안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핫한 주제였죠. 가압상속 공제에 관련한 개정 내용도 손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당초 우려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기존에 조정하겠다라는 범위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결국에는 공제 한도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현액 200억에서 500억까지 해서 400억에서 1000억까지로 상향되는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300억에서 600억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이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다행히 확정이 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에 해당을 합니다.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압상속 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점차 좋은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받는 케이스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들이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못 지킨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 평가의 합리화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제외 대상에서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행 규정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할증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막대한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 평가를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세법 개정안 정부안에서는 할증 평가가 제외되는 대상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서 상호출자 제한기업이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문구를 바꿨어요. 심하게 어렵게 보여져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발행한 주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확정이 되었다. 용어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은 웬만해서는 할증평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의 중과의 경우에서는 일부가 폐지되었고요. 세율도 인하되었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3억 이하에 대해서는 0.5%, 3억에서 6억까지는 0.7, 6에서 12억까지는 1%, 12에서 25억까지는 1.3, 그 이상 1.5, 2.0, 2.7, 법인 경우에는 2.7 이렇게 파격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과표 12억 이하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율에 대해서는 일부는 양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2주택 이하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인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3억에서 12억까지는 0.5에서 1.0으로 정부안하고 같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12억 초과 25억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인 자와 3주택 이상인 자에 대해서 1.3, 2.0, 1.5, 3.0, 2.0, 4.4, 4.0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율의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에 대한 기존 정부안이 위와 같이 중과를 일부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부분인 거고요. 현행 종합부동산 세율은 이와 같습니다. 2주택 이하의 0.6%, 1.2%, 3억에서 6억 이하의 경우에는 0.8, 1.6. 그래서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는데요. 확정된 개정안이 정부안만큼은 파격적이지는 않으나 현행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가속 삼각 특례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수정안에서 이 내용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가속 삼각 특례 신설이 됐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감가상각은 균일하게 하는 부분에 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상각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용 처리를 인정해 주겠다. 미리 비용 처리를 받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빠르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정부안에 없었지만 추가된 내용이었고요. 에너지 절약 시설을 취득하거나 설치한 경우에 가속 상각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기존 내용 연수의 50%, 중소, 중견기업은 75%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하여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법 내용과 이후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특례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 시설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사후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사전 상속공제에 해당하는 증여특례의 내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적용 한도 등의 확대로 봤었을 때에는 10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적용하겠다라는 정부안에 비해서 조금 수정되게 나옵니다. 400억 기준은 300억으로 바뀌었고요. 600억 기준은 400억, 1000억 기준은 6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율은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30억 초과는 20% 동일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0억 이하를 10%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0억 초과에 대해서 20%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후관리 기간도 단축되어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과 거의 맞췄다. 똑같이 가겠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도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적용 한도도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300억에서 600억으로 조정되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다음에 다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사전 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하고 사후 특례, 가업상속 공제까지 세트로 적용을 해야 가장 완벽한 조합으로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법인 세율 인하가 기존 개정안보다 그 효과가 작아진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세법 개정 내용이 갖는 의미와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다뤄볼 계획입니다. 법인 세율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딱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하고요. 오늘 내용은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